그러나 까마귀는 그들을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이놈 묵철가한. 그의 목소리는 전장을 가르고 울려 퍼지며 묵철가한의 등 뒤를 쫓아갔다. 내 검을 받아라. 어디 가느냐. 까마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적을 추격했다. 내 놈의 머리로 오늘 술 한잔 해야겠다. 이리 오너라. 그는 환두대도를 높이 치켜들고 묵철가한을 향해 질주했다. 묵철가한의 등 뒤로 까마귀의 음산한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전장을 공포로 물들였다. 까마귀의 검이 바람을 가르며 내려치려 할 때 묵철가한은 비명을 지르며 말을 몰아 달아났지만 그의 뒤를 따르는 까마귀의 맹렬한 기세는 그에게 단 한순간의 휴식도 허락하지 않았다. 까마귀의 고함이 울려 퍼지자 묵철가한의 호위병들이 주군을 지키기 위해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들의 결연한 저항도 까마귀 앞에서는 무의미했다. 한순간에 칼이 번뜩이며 목이 잘려나가고 도끼는 머리를 내려쳐 피와 뼈가 뒤섞인 채 산산조각이 났다. 호위병들이 무참히 쓰러져가는 모습에 묵철가한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도망칠 수 없는 운명을 직감한 그는 결국 무릎을 꿇고 절망 속에 항복을 요청했다. 살려주십시오. 항복하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나 묵철가한 절대로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자존심은 이미 무너져 내렸다. 그는 말에서 비틀거리며 내려와 머리를 땅에 2번, 3번 쳐박으며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다. 까마귀는 그 광경을 냉정한 눈으로 지켜보며 그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떠올랐다. 묵철가한이 바닥에 엎드린 채 몸을 떨고 있을 때 까마귀는 천천히 다가가며 묵철가한의 운명을 결정할 칼을 들었다. 내 목숨을 구해줄 가치가 있는지 두고 보자. 그의 말은 묵철가한의 심장을 조여왔다. 까마귀는 묵철가한의 비굴한 항복을 받아들이며 군의 전투 중지 명령을 내렸다. 돌궐의 병사들은 무장을 해제당했고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싸울 의지가 없었다. 까마귀군의 광폭한 모습을 직접 목격한 돌궐의 병사들은 두려움에 떨며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네 이놈! 까마귀는 차갑고도 위협적인 목소리로 묵철가한을 향해 외쳤다. 내 놈은 어찌하여 우리를 공격하였느냐. 까마귀의 눈빛은 그의 적을 완전히 꿰뚫을 듯 날카로웠다. 묵철가한은 까마귀의 위압적인 기운에 짓눌려 몸을 떨며 급히 변명하기 시작했다. 아닙니다, 장군님. 저는 장군님을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단지 거란을 약탈하였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으로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다. 그러나 까마귀는 한치의 자비도 보이지 않았다. 거란이 내 동맹임을 몰랐더냐? 그것은 곧 나를 공격한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내 놈이 정말 몰랐단 말이냐? 까마귀의 말은 번개처럼 날카롭고 그가 쥔 도끼처럼 위협적이었다. 묵철가한은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음을 깨달았고 머리를 깊이 숙이며 그의 운명이 까마귀의 손에 달렸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까마귀는 묵철가한의 비굴한 간청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그 침묵 속에서 돌궐의 족장은 온몸을 떨며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었다. 묵철가한은 머리를 땅에 찌으며 간청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만 주신다면 묵철가한,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디 목숨만 부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까마귀는 그의 비굴한 모습에도 흔들림 없이 냉정하게 대답했다. 좋다. 이번 한 번은 용서하겠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명심해라. 앞으로 까마귀 땅에 발을 디딘다면 그때는 내 놈 일족 모두의 사지를 뜯어 개먹이로 주겠다. 알겠느냐? 묵철가한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장군님. 다시는 감히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숨은 비록 구했지만 까마귀의 눈에 담긴 경고는 그의 가슴 깊이 새겨졌다. 묵철가한은 까마귀에게 항복의 뜻을 밝히며 약탈한 모든 보물과 소중히 여겨온 말, 양들을 바쳤다. 돌궐의 병사들이 떠날 준비를 마치자 까마귀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돌아가 당나라 서쪽 변경을 약탈해라. 더 이상 이 땅에 발을 들이지 마라. 알겠느냐? 까마귀의 말은 명령이자 경고였다. 묵철가한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순한 양처럼 대답했다. 네, 대장군님의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는 더 이상 까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고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서둘러 물러났다. 돌궐이 멀리 떠난 후 대무예가 조심스레 다가와 물었다.
왜 저들을 놓아주신 겁니까, 할아버님? 그는 까마귀의 결단에 의문을 품고 있었다. 적을 완전히 소탕할 수 있었음에도 왜 기회를 놓친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까마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세월의 무게가 담긴 눈으로 대무예를 바라보았다. 전쟁이란 그저 승리를 위해 적을 몰살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의 이익과 내일의 위협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돌궐을 이곳에서 끝내면 당나라는 곧 우리의 적이 될 것이다. 그땐 그들의 힘이 훨씬 더 위협적일 것이다. 그는 잠시 멈추며 하늘을 바라봤다. 지금은 돌궐을 우리의 칼로 쓰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다. 적을 없애는 것만이 승리가 아니란다. 무예야, 이만하면 되었다. 까마귀는 냉철하게 결론을 내리며 말했다. 북으로 갈 수도 없고 돌궐과 불필요한 전쟁을 이어갈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에겐 더 중요한 과업이 있지 않느냐. 그들은 이미 복수의 칼날을 휘둘러 돌궐에게 강력한 힘을 과시했다. 적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데 성공한 까마귀는 이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선택했다. 돌궐을 용서한 것은 그저 자비가 아닌 냉혹한 전략적 판단이었다. 그는 요동으로 가는 길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새롭게 세워질 나라를 위해서는 주변국들에게 공포를 심어줄 필요가 있었고 그의 악명은 그 목적을 위한 도구였다. 돌궐을 용서한 것은 단순한 선의가 아니다. 까마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요동이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면 힘과 악명이 필요하다. 적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우리 앞길의 선자들이 누구든 저들이 까마귀의 이름을 듣고 떨게 만들어야 한다. 이 말에 대무예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깊은 전략적 안목을 다시금 깨달았다. 그들의 칼은 단순히 적을 베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아갈 길을 닦아주고 있었다. 223장 영주성. 까마귀는 성주실에서 분주히 왔다 갔다 하며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불안했다. 고구려 유민들과 군벌들이 몰려들어 요동을 다시 수복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무예야, 요동에서는 연락이 왔느냐? 까마귀가 물었다. 네, 할아버님. 방금 전갈이 왔습니다. 신성, 요동, 계모, 백암성까지 모두 점령하고 졸본, 박작성, 국내성까지 진출하고 있다 합니다. 대무예가 대답했다. 까마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다행이다. 당이 하북성 진압에 매달리는 동안 우린 순조롭게 요동을 다시 수복하고 있었다. 이 병신 같은 거란 놈들이 더 오래 버텨줘야 하는데 영 시원치가 않았다. 요동에 고구려 유민들이 들어오고 있다 하더냐. 내 저희가 안동도호부를 박살내고 주요성을 회복한 걸 알고는 흩어진 유민들과 일부 군벌들도 합류하고 있다 합니다. 대무예가 보고했다. 까마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좋은 징조다. 국가는 땅만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니다. 땅보다 백성의 수가 더 중요하다. 대조영이 잘하고 있구나. 내어는 이제 손만영에게 그의 가족들을 돌려주고 오너라. 대무예는 놀라며 물었다. 네? 제가 직접이요? 까마귀는 웃으며 대답했다. 생색낼 때는 확실하게. 어렵게 찾아왔는데 도중에 습격이라도 당하면 마지막까지 확실하게. 알겠느냐? 며칠 뒤 영주성 관저에서 까마귀는 피곤한 듯 앉아 있었다. 대무예가 급히 뛰어들어왔다. 할아버님, 당이 3차 토벌군을 출발시켰습니다. 왕효걸, 소광휘가 10만 병력을 이끌었습니다. 손만영이 하북에서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무예가 다급히 말했다. 까마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손만영에게 적과 대치하다 동엽석곡으로 퇴각하라고 하거라. 우리도 이만 떠나도록 하자. 네, 할아버님. 대무예가 응답했다. 234장 697년. 까마귀는 그의 전사들이 마지막 준비를 마친 것을 보며 협곡을 가로지르는 자신의 날카로운 시선을 계속했다. 동엽석곡은 협곡이 마치 자연이 만든 요새처럼 보였다. 그 깊고 어두운 모습은 마치 지옥의 입구를 연상시키며 적에게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며 이곳이 그들의 마지막 전투를 장식할 완벽한 무대라고 생각했다. 하늘은 뿌옇게 흐려져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협곡 사이로 소리가 윙윙 울렸다. 이는 마치 하늘조차 그들의 운명을 예감하며 애도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전사들은 조용히 움직이며 방어 태세를 갖췄고 까마귀는 이들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그는 이곳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 전투는 단순히 승리나 패배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곳에서의 싸움은 그들의 명예와 고구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뿐이다. 까마귀가 중얼거렸다. 이 땅에 우리의 역사를 새길 것이다. 까마귀의 검은 망토가 바람에 휘날리며 그의 모습은 더욱 위협적으로 변했다. 그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싸움의 본능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대무에게 다가갔다. 대무에는 어린 시절부터 까마귀의 가르침 아래 자라며 전술과 무공을 익힌 손자로 까마귀를 향한 그의 감정은 깊은 존경과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다. 손만영이 적을 이곳으로 끌고 올 수 있을까요? 대무에가 낮게 속삭였다. 그 말 속에는 조심스러운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할아버지의 결단을 의지하며 불안한 눈빛을 숨기지 못했다. 까마귀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손만영이 성공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목숨을 걸 것이야. 그자는 나처럼 전투를 배운 자이니 실패를 두려워할 자가 아니지. 대무에는 그의 말을 곱씹으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 깊이 파고드는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이윽고 그는 몸을 일으키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제가 나가서 적을 맞이하겠습니다. 손만영이 늦어지면 그때엔 저라도 싸우겠습니다. 까마귀는 그런 대무해를 잠시 바라보다가 흥미롭게 미소를 지었다. 그래, 네가 그 정도의 결심을 했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까마귀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어 무언가 불길한 징조처럼 보였다. 비가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위태로웠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하늘을 응시하다가 마침내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손만영은 나를 믿고 있다. 그의 야망은 크지만 그가 나를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 하나지.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야. 대무에는 조용히 그 말을 곱씹으며 까마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리움과 경계심이 교차하는 듯했다. 손만영의 운명은 고구려의 운명과 얽혀 있었고 까마귀는 그 운명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러나 까마귀의 말 속에는 그저 권력이나 야망을 넘은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대무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건 그도 결국 이 길밖에 없다는 뜻인가요? 까마귀는 대무에를 흘긋 바라보았다. 그렇다. 손만영은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 이제 그는 나와 함께 걷지 않으면 그 끝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무겁게 내려앉았고 대무에는 속으로 손만영의 결단이 어떤 것이 될지 상상할 수밖에 없었다. 까마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깊게 협곡을 내려다보았다. 협곡 아래로 바위들 사이를 구불구불 흐르는 작은 강물이 은빛으로 차갑게 반짝였다. 그러나 그 물줄기는 곧 피로 물들어 붉게 변할 운명이었다. 까마귀는 그 사실을 예감하듯 조용히 눈을 감았다. 전투의 기운이 감돌며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었다. 그가 왜 손만영을 끌어들였는지, 무엇을 위해 이 전투에 뛰어들었는지 알고 있는 이는 거의 없었다. 대부분은 그저 까마귀를 냉혹한 전략가로만 보았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단순한 승리 이상의 목적이 숨겨져 있었다. 그의 전술은 정교했고 많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할 만큼 복잡했다. 그가 만들어낸 전술의 배경에는 깊은 갈등과 얽힌 과거가 자리 잡고 있었다. 까마귀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대무해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의 눈에는 깊은 고뇌가 잠시 비쳤으나 곧 감정을 억누르듯 차분해졌다. 결국 그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천천히 답을 내뱉었다. 그가 돌아가고자 하는 곳, 거란의 땅은 이미 내가 잠식해버렸다. 그가 의지하고 믿었던 힘과 권력은 모조리 무너졌고 그의 꿈은 마치 바람에 날리는 모래성처럼 허물어졌지. 이제 그가 다시 바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내가 제시한 희망뿐이다. 대무에는 그 말을 들으며 까마귀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고 동시에 잔혹한지 깨달았다. 그가 손만영에게 제시한 희망이란 무엇일까? 그 희망이란 것이 진정 손만영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까마귀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일까? 까마귀는 다시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 희망의 대가는 그의 모든 것이다. 그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명예, 자존심, 그리고 권력. 그는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어야만 한다. 대무에는 숨을 삼켰다. 까마귀의 계획은 단순한 정치적 책략을 넘어 사람의 영혼까지 집어삼키는 것처럼 보였다.
손만영은 결국 자신의 전부를 걸고 이 싸움에 뛰어들어야만 하는 운명이었다. 그 끝에는 까마귀가 설계한 함정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희망은 결국 당신에게 속박되는 것인가요? 대무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까마귀는 미소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길을 따르는 것뿐이다. 그리고 그 길은 결코 자유롭지 않다. 까마귀는 저 멀리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돌렸다. 협곡의 입구에서 먼지 구름이 일기 시작했고 그 속에서 어렴풋이 적의 기병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까마귀의 눈은 매섭게 빛났고 그의 얼굴에는 다가올 전투에 대한 결연함이 스쳐 지나갔다. 그에게 이번 전투는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다. 승리는 생존을, 패배는 죽음을 의미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의 전사들을 확인한 후 차분하지만 무겁게 명령을 내렸다. 적이 다가오고 있구나. 무예야, 전투 준비를 하거라. 이제 우리가 이들을 끝장낼 때가 온 것 같다. 대무예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몸을 고추 세웠다. 그의 가슴에는 긴장과 동시에 흥분이 일었다. 이 전투는 그가 어릴 때부터 배워온 모든 것을 시험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전사들에게로 고개를 돌리며 굳건한 목소리로 외쳤다. 전원 전투 준비. 적이 가까이 오고 있다. 전사들은 그의 명령에 따라 빠르게 움직였다. 갑옷을 단단히 조이고 칼과 창을 손에 든 채 전열을 갖추기 시작했다. 대무예는 다시 한번 까마귀를 바라보며 힘찬 목소리로 말했다. 네, 할아버님.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까마귀는 그의 뒤를 따르는 전사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들은 수많은 전투에서 살아남은 강인한 전사들이었으며 목숨을 걸고 싸워온 자들이었다. 그들은 단순히 칼과 방패를 든 도구가 아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오직 승리만이 존재했고 그들의 몸과 정신은 이미 전투의 열기 속으로 빠져들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까마귀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복종으로 묶여 있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이들의 충성심을 의심하지 않았다. 대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인, 목숨을 바치겠습니다.